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선박 차터 비용을 절약하고자 기존에 사용하던 뉴욕의 어느 해운 회사 대신 새로운 해운 회사들과 협상을 하던 중 거래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외비로 문서를 하나 보내야 하였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건이어서 나는 차장급 직원에게 직접 패스 송신을 지시하였다. 그랬더니 얼마 후 절대로 그 문건 내용을 알아서는 안 될 기존 거래처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원인을 파악하여 보니 팩스 기기에 달려 있는 단축 다이얼을 엉뚱하게 눌러서 문서가 잘못 발송된 것이었다.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는 그 차장의 연봉 몇 년치에 해당되었다. 은행 심부름? 나는 담당자가 법인이 내야 할 주민세를 제때 내지 않아 과태료만 1,000만 원 가까이 납부한 적도 있었다. 과태료는 법인에서 세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때문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말은 그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법인세와 주민세마저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법인세에서는 1,000몇백만 원을 손해보게 된다. 애인 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금 납부 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은행 심부름을 하찮게 여겨 생긴 결과이다. 현재 인터넷 뱅킹이 없던 시절이었기에 은행에 가야 했었다. 서류 정리는 어떨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세상에 등장하기 오래전 도스 시대 이야기다. 하드디스크 가격이 너무나 비싸 도스용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들을 1바이트라도 아껴야 했기 때문에 문서 제목을 붙일 때 글자 수에 제한을 받았다. 당시 대한민국 굴지의 법무법인에서 오래 일했던 직원이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다. 나는 전 직원 중 일부를 골라 불시에 컴퓨터 파일을 체크해 보곤 하였는데 반년 정도 후 그 직원의 파일 목록을 보곤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문서 제목이 모두 001, 002, 003 순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답변은 법무법인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였다. 내 대답은 이런 닭대가리. 속으로만 말했다. 그렇게 정리한다면 무슨 문서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인가? 허드렛 일에서 생겨난 잘못은 종종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지만 담당자들은 기껏해야 심할서를 쓰거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만 한다. 야단을 심하게 맞으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정당화시킨다. 그러면서도 허드렛 일을 하려고 취직한 것은 아니라고? 그런 작은 것 하나 귀신처럼 하지 못하는데 더 큰 일을 달라고? 웃기지 말라. 일본 교토에 있는 일본 전사는 연간 매출액 3천억 원 엔 이상인 초소형 정밀모터 제조업체이다. 이 회사는 신입사원들이 오면 1년간 무조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 나가모리 사장은 청소도 못하는 사람이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말 그렇다.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허드렛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세운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취직한 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다. 자존심? 뭔 자존심? 대학물 먹었다는 자존심? 꼴값 떨지들 말고 주변을 살펴보아라. 자존심 센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콧대가 높다고 한다. 콧대 높은 사람들은 당신은 좋아하는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콧대를 세운다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한 번쯤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자존심이 세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성경에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말이 나온다. 낮은 곳에서 걸레를 누구보다 먼저 잡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치울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인정할 것이다. 당신의 자존심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인정할 것이다. 당신의 자존심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때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추신. 나는 돈을 꽤 모은 뒤에도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작업복을 입고 밑바닥 일을 하곤 했다. 그래야 일 전체를 구석구석 빈틈없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허드렛 일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당신이 허드렛 일을 당신보다 못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으로 믿는 당신이 사업이나 장사를 하겠다고? 돈을 벌고 싶다고? 꿈 깨라. 현재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들은 경험도 미천한 야간 교대조였다.
일을 시키는 관리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단에 있는 사람들의 일 처리를 일단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야 한다. 산업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들 중 상당수는 안전관리자들이 지침만 전달하고 실제로 근로자가 그 지침을 따르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은 2인 1조로 작업하게 하여도 그중 한 명의 실수나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이건 어디건 말단 근로자들이 일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사진 도로에서 A자 형태의 사다리를 놓고 혼자 하여야 하는 작업을 지켜보면 그 사람의 판단력이 어떠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경사진 도로 위에 수평으로 A자 사다리를 놓는 경우는 경사 때문에 사다리 계단들이 모두 경사지게 되고 그 위에 올라가면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든데도 10명 중 5~6명은 그 상태로 작업을 한다. 한두 명은 내려와 A 사다리를 90도 비틀어 놓고 다시 작업을 한다. 처음부터 사다리를 제대로 놓고 작업하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다. 아주 쉬워 보이는 허드렛 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 5일제 근무 좋아하지 마라. 주 5일 근무가 시작되니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정말 좋아하여야 할까? 삶의 질이 더 향상됨으로 좋은 거 아니냐고? 당분간은 그렇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말이다. 만일의 말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 역시 이틀이나 되는 주말을 당신처럼 재충전 내지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쉬면서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 중 일부는 자기 개발을 위하여 그 주말에 황금 시간을 거의 모두 바치면서 일과 관련된 능력과 지식을 독하게 향상시키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노력이 2년 정도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자. 여기 A, B 두 사람이 있다. A는 주 5일제가 시행되자 1년에 약 100일씩 주말 이틀 50주로 계산하므로 2년 동안 외롭게 자기 몸값을 높이고자 대학 입시생처럼 독하게 노력하여 왔다. 2년 동안 그가 투자한 시간은 하루 10시간만 치더라도 2000시간이다. 하지만 B는 주말과 각종 공휴일에는 삶의 질을 따지며 놀면서 혹은 쉬면서 보내지만 주중에 5일 동안은 매일 1시간씩 지식 증가를 위해 투자하는 성실한, 솔직히 그렇게 하루씩 1시간씩만 투자하여도 성실하다는 말은 어느 정도 들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다. B가 투자하는 시간은 1년에 약 250시간 정도 된다. 주중 5시간 곱하기 50주로 계산함. 여기서 A의 2000시간은 B가 8년 정도, 그렇게 오래 할 리도 없지만 바치는 노력의 시간에 버금간다. 때문에 A와 B는 처음부터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년만 지나면 각자의 역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고 사회로부터 얻게 되는 대가 역시 조만간 달라지게 된다. 게다가 A는 집중적으로 지식을 습득하여 왔기 때문에 그 지식이 체계화되어 있어 실전에서의 적용도 할 수 있으나 B는 찔끔찔끔 습득하였기 때문에 전체 뼈대를 잡지도 못하고 뭘 공부했는지도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주 5일 근무가 시작되고 10년 후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B가 몇 년 동안 성실히 벌어야 하는 돈을 A는 1년 안에 벌게 된다. 물론 B는 여전히 돈 걱정을 하며 살게 된다. 반면에 A는 10년 전 이미 2년의 희생을 하며 B 같은 사람들과의 지식 세월 격차를 이미 5년 이상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느긋하게 여유도 누린다. 이것은 일부 철밥통들을 제외한다면 봉급 생활자이건 자영업자이건 사업자이건 장사꾼이건 학자이건 연구원이건 학생이건 다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른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보겠다. 여기 나무가 있다. 두 나무 중 하나는 2년 동안 그저 뿌리를 키우는 데만 전력하여 아주 넓고 깊게 그 뿌리를 내렸다. 다른 하나는 같은 시기에 예쁜 새들과 대화도 하고 바람과 함께 호프집에서 노래도 부르며 보통의 다른 나무들이 하는 것만큼 뿌리를 내렸다. 2년 후 전자는 뿌리가 깊고 많아서 쉽게 물을 흡수할 것이고 그 덕에 밑동이 상당히 굵어졌고 줄기도 굵다. 후자는 그저 다른 보통 나무들과 비슷하게 자랐다. 두 나무의 높이는 종자가 같으니 전자나 후자나
다름없을 것이며 열매 역시 아직은 없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전자는 굵은 줄기와 넓고 깊은 뿌리를 통해 아주 쉽게 물을 흡수하고 그 물을 모든 잎새에 손쉽게 보내게 되어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 여유도 생기기에 이제는 새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